성공하려면 모태솔로여야 된다. 네. 남들이 뭐라고 해도 절대 꺾이지 않는 아주 장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내가 나중에 성공해서 엄마가 보는 7번에 내가 나올 수도 있다. 정말 이루고 싶다면 과감하게 도전하고 성공하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계신 분들이 이 스포츠 업계에서 앞으로 좀 일하시기를 원하신다고 들었고, 일단 한마디 먼저 드리자면 굉장히 힘든 길을 선택하시는 거다. 그래서 저에 대해서 이제 짤막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대한민국 최연소 좀 축구 해설위원의 기록을 가지고 있고, 여기 계신 분들 21세 이하 없으시죠? 네. 제 기록은 한 10년 정도 유지되는 걸로 자신하겠습니다. 또 하나, 굉장히 좀 이제 짓궂은 표현일 수 있지만, 저를 이제 나타내는 단어 중에 하나가 모태솔로가 있습니다. 네. 웃지 마세요. 난 진지해. 한국 나이로 제가 28인데, 근데 그 인생의 거의 대부분은 제가 못했다기보다는 안 했다고 자신있게 얘기할 만한 근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이래서 그랬다라고 설득을 할 거니까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최종 판결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시죠? 네. 딱 하나의 성공 포인트를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성공하려면 모태솔로여야 된다. 네. 자, 제가 손들라고는 얘기는 안 할게요. 네. 일단 제 경우에는 4학년, 5학년쯤 됐을 때 우리나라의 피파 온라인이 서비스를 하기 시작했죠. AIG라는 이 유니폼에 그 로고가 있는 구단에 박지성 선수가 뛰는구나. 게임을 통해서 그때 처음 알았고요. 축구를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과정이 있어요. 좀 이제 내가 좀 관심이 있다 싶으면 제일 먼저 찾아보는 게 축구 선수 스페셜 영상입니다. 진짜 멋있는 선수의 스페셜 영상을 봤어요. 스티븐 제라드의 스페셜 영상이었습니다. 같이 뛰어다니는 저 금발머리의 공격수가 막 이렇게 눈에 보였는데, 그게 이제 페르난도 토레스였습니다. 이 리버풀에 대한 애정이 좀 그때부터 많이 가져지게 됐죠. 이제 그러면서 고등학생 때로 넘어왔는데, 고등학교 때까지 초중고 다 학원을 하나도 안 다녀봤거든요. 현실적으로 고등학교에 그것도 공부 잘하는 반이 다 모여있으니까 약간 한계가 느껴지는 거예요. 방학 동안 내내 생각을 했죠. 과연 내가 이대로 그냥 고등학교 생활을 보내는 게 맞는 것인가? 축구 경기를 예시로 들었을 때 전반전에 우리 경기력이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술을 바꿔야 됩니다. 저도 딱 그 타이밍이었어요. 어딘가 목적을 두잖아요. 측면 공격에 중점을 두겠다. 저도 그때 컨셉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많이 느꼈어요. 나도 뭔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무엇 때문에 공부를 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컨셉이 필요하다. 그게 꿈이었습니다. 하나 남들보다 좀 그래도 뭔가 돋보이는 특성이 있다면 탐구 능력이 굉장히 좋아요. 좋게 표현해서 탐구 능력이 사실 덕후라는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가 이제 흥미를 가졌을 때 그 하나에 너무 미쳐서 막 파고들고 탐구하고 하루 종일 찾아봐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제가 축구 얘기를 할 때 너무 재밌었어요. 문득 내가 컨셉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를 내가 앞으로 할 수 있는 일, 내 직업으로 삼으면 어떨까? 이 축구 해설이라는 게 딱 들어맞았습니다. 대부분의 그 당시 스포츠 산업학과는 수학 성적을 수능에서 보지 않았습니다. 선생님들한테 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저 수학 시간에 맨 뒤에 앉아가지고 축구 전술책 보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 또한 확신이 있었던 게 이 큰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제가 뭐라도 된 거 마냥 이명철 칼럼이라고 지금 보면은 내가 어떻게 그렇게 뻔뻔한 관종짓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스포티비에서 이제 축구 해설위원을 모집한다는 얘기 공고가 떴을 때 내가 되겠어라는 마음으로 후회하지 않으려고 지원을 했는데 그게 얼떨결에 된 거예요. 나중에 이제 저 해산의 형님들한테 얘기를 들은 바에 따르면 저는 거의 만장일치에 가까운 반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스포티비에서 심사를 할 때. 마지막으로 또 하나 요즘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가 책임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카타르 월드컵을 해설하고 SNS에 글을 좀 남긴 게 있었는데, 제 인생에서 월드컵을 해설을 했던 게 이러한 의미 때문에 좀 크게 남았다는 거를 알리고 싶었어요. 사실 제가 그리고 원래는 4인 가족이었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형이 너무 몸이 아파서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래도 3인 가족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생활을 했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일을 하시다가 되게 부상을 당하셨어요. 2012년에 저희 아버지가 이제 세상을 떠나셨고, 이제 엄마도 일을 해야만 되는 상황이 온 거죠. 엄마는 원래 가정주부셨거든요. 퇴근하고 올 때마다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거를 제가 많이 목격을 했어요. 아들 되는 입장에서 너무 책임감이 강하게 가져지더라고요. 얼마 안 가서 이제 엄마도 위암 선고를 받으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이제 2019년 때였습니다. 제가 이제 해설하고 3년 정도 지났을 때인데 그 위암 4기였어요. 직접 전달해야 되는데 어떻게 위암 4기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3기다. 3기인데 그래도 지금 이제 암세포가 아직 그렇게 전이가 되진 않았으니까 지금부터 항암 치료해서 잘 치료하면은 충분히 나을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그때 했었어요. 드라마나 뭐 예능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은 KBS를 유독 좋아하시고 항상 7번을 틀어두세요. 저한테도 목표가 제 인생을 바꿨듯이 엄마한테도 그런 새로운 목표를 전달해 드리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때 그 얘기를 드렸어요. 내가 나중에 성공해서
KBS에서 저기 해설할 줄 어떻게 아냐. 엄마가 보는 7번에 내가 나올 수도 있다. 좀 오래 이렇게 잘 살아달라, 치료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드렸죠. 엄마 집에 컴퓨터를 하나 놔야 되겠다. 그래서 컴퓨터 조립을 해가지고 그 설치를 해드리고 왔는데 엄마가 컴퓨터를 켜고 제일 먼저 했던 게 포털 사이트에 제 이름을 검색하는 거였어요. 네. 엄마가 제 이름을 검색하는 거를 제 휴대폰에 영상을 찍어놨고 지금도 저장이 돼 있거든요. 힘들 때마다 좀 보면은 이게 어떻게 동기부여가 안 생겼습니까 사실. 네. 딱 이제 지금 3개월 전이죠. KBS 월드컵 중계에 투입이 됐습니다. 너무 아쉽게도 저희 엄마가 이제 딱 제가 월드컵을 하기 1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되게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면서도 그래도 어딘가에서는 계속 아들이 뭔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힘든 순간이 와도 제가 해설을 계속 해야 되겠다, 동기부여를 가져야 되겠다,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느꼈던 거는 그 책임감의 부분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확고한, 꺾이지 않는 의지, 그리고 책임감, 이것들 여러 가지들을 다 신경 쓰고 살다 보니까 저는 연애할 시간이 의지가 없었다.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여기 계신 11분께 저는 연애를 못한 것이 아니다, 안 한 것이다, 이 주장을 하면서 모태솔로가 돼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한번 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목표가 있다. 역시 목표가 있으니까 이 자리에 다 오신 거라 생각을 하는데 캐스터 쪽을 조금 희망을 했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끼리 경쟁을 하고 그거에 대한 약간의 두려움 때문에 접고 되게 잘생기셔서 방송을 나오셔도 되게 잘하실 것 같거든요. 저보다 더 방송용이세요. 도전을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게 말이 쉽지 현실적인 장벽과 그 경쟁에 대한 두려움이 모든 사람들한테 다 그냥 쉽게 물리쳐지는 게 아니거든요. 첫 번째 캐스터의 꿈이 좌절되고 그게 결국 옳은 선택이라고 결론이 내려지더라도 꿈을 좌절했던 그 기억을 바탕으로 새로운 꿈은 더 미련 없이 도전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응원을 좀 남기고 싶습니다. 정말 자기는 열심히 했는데 뭔가 실패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 만약에 앞으로 부딪히게 되신다면 어떤 식으로 극복을 하실 것 같은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일단 습관처럼 들여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계획을 세우면서 무조건 다 성공할 거라고 보장을 하면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약간의 차선책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두는 게 좋아요. 제가 실패 사례를 이럴 때 대표적으로 하나씩 언급을 해야 되는데 제 성격이 실패한 거 거의 많이 까먹고 웬만하면 잊어버리려고 그래요. 새로운 도전으로 오히려 내가 더 잘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더 차선책에 뛰어드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건 연애와는 별개입니다. 평소 좀 궁금하셨던 것들. 아까 좀 이제 외로움을 타신다고. 네, 많이 타죠. 이제 연애를 해야 되는데. 네네, 소개팅인가요? 만약에 네. 나 이명수는 이 여자를 꼬시기 위한 네. 이런 무기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게 있나요? 너만을 생각하는 마음, 약간 이런 거를 얘기하는 그런 거. 그런 걸로 어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 제가 정말 존경하고 또 제가 정말 좋아했던 분이 한 분 계신데 어느 날 직접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제가 10년 뒤에 축구 해설위원으로 성공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저를 보시면 인사를 해달라고 약속을 했던 게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해설위원이 돼서 먼저 인사를 받았어요. 꿈을 이룬 거죠. 제가 봐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성공을 하게 되면 저 때문에 성공한 거라고 많은 홍보와 언급을 해주셔야 된다는 점. 이제 검증의 시간입니다. 모태솔로인데 연애를 그동안 못한 게 아니고요, 안 한 겁니다 라고 설득을 했잖아요. 저도 사실 자신이 없어서 되게 길게 시간을 쏟았어요. 얘기가 길어지더라고요. 이명철은 연애를 못한 거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까지 가만히 계시다가 이럴 때만 손을 드시면 어떡해요. 질문 2개나 했으면서. 인생 살았는데 한 번 정도 내가 스포츠 좋아하고 스포츠에 열정을 쏟아부었는데 한 번은 내가 이 업계에서 일하는 위치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한 번은 경험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과감하게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앞으로 제가 좋아하는 이성이 있다면 과감하게 도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하세요. 정말 이루고 싶다면 과감하게 도전하고 성공하라. 이 얘기와 함께 오늘 이 자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라커룸에 모인 이유를 알겠지? 네! 이유 모르고 여기 온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겠다. 우리가 하나가 돼서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 모두 웃지 마!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상대가 압박을 하더라도 우린 우리만의 빌드업으로 성공한다, 승리한다. 이걸 맹세하는 거야. 알겠지? 네! 하나, 둘, 셋! 화이팅!